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이제 나만의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창업을 시작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솔루션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대표 번호 주문, 또는 홈페이지 주문, 모바일 주문, 카카오 주문하기 이런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솔루션을 설계하고 시장에 진입할 때 어떻게 솔루션을 좀 고도화해야 되는지 그런 노하우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행테크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에 시장의 문제를 이제 정의를 했잖아요. 제가 피자 주문할 때 되게 어려웠다, 불편했다 이런 경험치 가지고 시장의 문제를 정의를 하면서 그 당시 2003년도 상황에서는 가장 쉽게 주문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전화기였어요. 전화기. 그래서 114에 전화를 하는 과정을 생략하자. 대표번호 1588 시리즈의 대표번호를 가지고 당시 저희가 처음 서비스 오픈한 게 1588 3082 도미노 피자, 뭐 1588 5588 피자헛, 뭐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서비스들을 이제 대표번호로 주문을 하게 되면은 상담사들이 주문을 받고 상담사들이 사용하는 이제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에 이 전자지도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주소를 입력하면은 어느 매장인지가 나오고 그 매장 정보를 가지고 이 POS, 포스라는 장비에 전송을 시키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만든 거죠. 선결제도 개념을 접목시키기 시작했어요. 대표번호 콜센터에서 선결제를 하면은 선결제 주문이 다시 전송이 되는 뭐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요게 이제 그 상담사가 대신 받아주지 않은 홈페이지 주문 형태로 이 온라인 푸드테크 플랫폼도 만들어냈고요. 2009년에 보면은 이 모바일 푸드테크 플랫폼을 저희가 처음으로 만듭니다. 사실 제 유튜브가 있어요. 전화성이 CNTV라고 카테고리 중에 CNTTech과 전화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보면은 영화를 몇 개 올려놨어요. 그 중에 이제 29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2010년에 만들어서 2011년 개봉했거든요. 그 당시 미스터 피자 모바일 앱을 개발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 2009년에 1차적으로 베타 오픈했다가 이제 브랜드에 실제 적용하는 개발을 영화 찍는 기간 동안에 같이 했어요. 그때 이제 뭐 만든 저희가 뭐 피자, 치킨, 뭐 햄버거 뭐 주문 앱이 사실 그런 앱이 모여져서 배달 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2012년 이후에 배달 앱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좀 기반이 되는 기술을 그때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현재는 카카오 주문하기 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또 저 매장에서 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키오스크 주문까지 저희가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외식 주문을 하는데 저희가 기여를 했고 이 기술 기반을 만들어냈죠. 이 푸드 애그리게이터라는 개념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좀 핫한데 적어도 동아시아 같은 경우 뭐 동아시아라고 그러면은 뭐 중국, 일본 외에도 뭐 홍콩, 대만,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이런 나라들에 실제 저희가 기술을 많이 공급을 지금 하고 또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야미라고 하는 이제 그 다우적 프랜차이즈 그룹 특히 뭐 KFC나 피자헛 뭐 이런 뭐 타코벨 이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글로벌 벤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또 공급을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때 시장을 정확하게 정의를 한 시장, 2003년도에 정의한 시장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솔루션을 트렌드에 맞춰서 내어놓을 수 있다면은 기업이 시엔테크가 지금 올해 만 18년 됐습니다. 곧 20년을 앞두고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기업이 오랫동안 영속할 수 있다. 결국은 시장의 문제 정의와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시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었던 장표인데 이 장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장표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엔테크는 처음에 제가 피자 시장, 피자 저희가 도모한 시장은 이제 B2B 시장이에요. B2B 시장. 여러분 B2B와 B2C 중에 어떤 시장의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쉬울까요? 많은 분들이 실제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B2C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소비자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B2B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B2B는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가 기업들이잖아요. 그 기업들을 가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 문제 구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동모했었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피자 시장만 두고 보면은
당시 피자 헛, 미스터 피자, 도미노 피자, 피자 애땅, 빨간 모자 피자, 파파존스 이 6개 브랜드만 거래하잖아요. 피자 주문 시장의 90%를 그냥 장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치킨도 비싸요. 치킨도 당시에 저희가 뭐 BBQ, BHC, 또레오레, 페리카나, 멕시카나 10개 정도 계약하니까 이미 시장 점유율 60%를 넘어섰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치킨 시장은 BBQ를 계약하게 되면은 당시에는 쭉 계약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업체를 첫 번째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시장을 진출하는 것들은 B2C 대비해서는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B2C는 이게 좀 달라요. 모집단을 정의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모집단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서초구 서초동의 인구를 한 10만이라고 볼게요. 10만 명을 다 만날 수 있을까요? 시장 조사를 할 때. 절대 못 만납니다. 10만 명에서 모집단이라고 한 4, 500명 정도 정의해서 시장 조사 했었을 때 이게 대강 맞을 확률 한 70% 돼요. 뭐 이런 형태로 시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 잘못될 확률이 되게 크죠. 그래서 사실 B2C 사업에 대해서 시장 문제를 정의를 정확히 했느냐, 여기 정확히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처음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B2C 시장을 접근을 해갈 때 STP라는 걸 해야 됩니다. STP.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STP 하는데 이 STP는 뒤에 나오니까 제가 길게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단지 B2C로서 시장의 문제를 처음으로 정의하고 그리고 내가 마주하는 첫 번째 시장에서 이 시장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또 시장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한번 이겨보는 거예요. 모든 시장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경쟁자를 이겨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솔루션을 제시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솔루션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의지와 도전력과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제 주변에 배달의 민족 관련해서 나 저거 생각했었는데 김봉진이 먼저 했네. 이 얘기를 저한테 한 사람이 한 수백 명 될 거예요. 네. 사업은 트리거라고 해서 먼저 실행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실행 자체가 되게 가치 있는 활동인 거예요. 처음에 그 배달의 민족이 그 초기 투자를 보낸질스한테 받았는데 그 시점에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몇 천만 원 가지고 배달의 민족이 과연 그 디자인 기반의 마케팅 가지고 시장에서 이기는 걸 증명을 해봐라. 김용민 대표가 한 몇 천만 원이 있으니까 이걸 어디서 실험을 하지? 어디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하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처음으로 서대문구에서 해볼까? 근데 서대문구는 너무 큰 거예요. 신촌에서 해볼까? 신촌도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신촌에 연대가 있잖아요. 그럼 연대에서도 좀 특정 상권을 골라볼까? 그래서 연대 후문에 거의 연희동이거든요. 연대 후문은 너무 큰 거예요. 연대 후문 하숙집만 해볼까? 그것도 큰 거예요. 그래서 연대 후문의 하숙집에 사는 20대 후반의 남자만 타겟팅해서 처음에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배달의 민족 처음에 그 몰입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20대 후반 하숙생들이 제일 좋아했었던 것들이 가성비 높은 뭘 고르는 걸 싫어하니까 계속 추천해주고 연속으로 5번 먹으면은 당시 비타오백의 소녀시대가 있었었는데 비타오백 소녀시대 12개의 다른 병을 다 모아주는 그런 행사도 하고 그 비타오백 12병을 모은 사람들이 사진을 또 올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20대 후반 남자들을 위해서만 마케팅을 했고 그 실제 연대 그 후문에 사는 하숙집의 20대 후반 남자들 사이에서 실제 1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초기 사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실제 써 있습니다. 우리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연대 후문 하숙집에 사는 20대 후반 남자 중에 1위입니다. 이게 세그멘테이션이에요. 계속 들어가는 게. 그래서 거기서 1위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넓혀서 계속 그 경험치 가지고 1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배달의 민족이 처음에 그 유승용이라는 배우를 썼잖아요. 보통 이런 외식 쪽은 남자 배우를 쓰는 게 좀 위험합니다. 보통 여성 소비자가 많으니까 여자들이 광고 무대를 많이 들어오죠. 근데 좀 약간 부드러운 스타일의 남자가 아닌 이런 센 남자들이 들어가는 건 당시 되게 좀 위험한 얘기였었는데 남성성이 강한 배우를 썼고 그래도 성공을 거두고 자기가 정의한 그런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호응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시장의 문제를 정의를 하고 솔루션을 제시할 때 처음으로 내가 싸워야 되는 시장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작은 시장에서라도 그 싸움에 이겨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경험치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나만의 힘이 되는 것이고 동기가 되는 것이고 또 전략을 짤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셋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선조한테 투자를 받으려고 갔더니 배 12척밖에 안 준 거죠. 12척 가지고 대기업과 싸워야 되는 거야. 일본군 133척. 그러면은 시장을 크게 정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시장과 전장은 굉장히 비슷해요.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울돌목이라고 하는 배가 12척 정도 간신히 쓸 수 있는 그런 좁은 해협을 전장으로 정의하고 이 전장에서 나만의 경쟁 우위인 큰 배와 하포드를 활용해서 133척의 적을 경쟁 우위를 통해서 제압을 했죠. 왜냐면은 대함대니까 이 함대가 좁은 해협에 줄 서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또 밀물일 때 들어오는 적을 굉장히 오랫동안 화포로 제압을 하고 썰물일 때 들이받아 제압하고 실제 시장도 이렇게 싸워야 돼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자원이 작잖아요. 자원이 작으니까 작은 전장, 작은 시장을 정의하고 여기서 나만의 경쟁 우위를 활용해서 이기면 작은 시장에서 이겨보면 그 다음 투자가 들어옵니다. 시드 투자, 프리 A 투자, 시리즈 A 투자 이 투자가 단계 들어오는 것들은 시장의 확장과 맞춰서 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의 확장, 투자가 들어오는 시점, 가장 어려운 시점이 데스밸리입니다. 이 데스밸리, 보통 시리즈 A 투자 전에 보통 거죠. 이 데스밸리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